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스마트폰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용인 스마트 컨설턴트입니다. 강의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렵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 예전에 이제 휴대폰에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그런 정해진 기능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입맛에 맞는 폰을 만드신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쉽게 말해서 휴대폰 안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마트 뱅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위치를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mp3 음악을 감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휴대폰 하나로 이제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똑한 전화기다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은 사실 제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 처음 시작하는 기준에 맞춰서 처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셨을 때 그때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가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고급화된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제가 강의가 끝난 후에 다시 제가 답변을 하나씩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마트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과정은 목차 페이지 첫 페이지 보시면은 목차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할 그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갤럭시 2라는 폰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단말기에 있는 간단한 조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무선 인터넷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테더링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테더링을 어떤 것인지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계열이다 보니까 구글에서 나오는 계정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구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동영상이나 mp3 같은 것들 넣어 다니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거를 넣으실 수 있게 간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허락한다면은 이후에 그 뱅킹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폰을 가지고 제가 TV 화면에다가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그 TV들과 연계해서 HDMI라는 단자가 있는데요. 그 단자는 요즘에 나오는 TV들은 거의 다 달려 있는데 거기에 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이 그대로 다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화면을 그대로 TV에 띄운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홈 화면이나 이런 것들 다 활용하고 계신가요? 페이지는 3페이지 보시면 단말기 조작법 알아보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이 컴퓨터를 보시면은 바탕화면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메인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전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페이지별로 해서 1페이지부터 계속 쭉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화면들은 본인들이 주로 쓰시는 기능들이 따로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게임별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다든지 하시기 위해서 바탕화면으로 바로가기 기능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표시가 프로그램들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알람 시간을 바탕화면들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르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옮기시고 싶은 대로 편하신 대로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 사용하시는 거에 맞게끔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폴더에다가 넣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폴더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서 제일 왼쪽 버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을 하나 눌러 보시면 추가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추가해서 누르게 되시면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새 폴더를 만드시게 되면 폴더를 만드실 때 게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폴더명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거를 이제 원하시는 거에 맞게끔 또 위치를 또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7페이지를 보시면 전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쓰시면서 이제 보통 이제 주소록에서만 이제 많이들 그냥 바로 검색하셔가지고 쓰시는데요. 그런 거 이외에 이제 단축 번호를 등록을 해서 이제 1번을 누르면 1번을 누른 대로 그 지정된 상태로 바로 전화를 가게끔 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즐겨찾기 등록이라고 해서 단축 번호 이외에 본인들이 몇몇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역시도 이제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에서 이제 단축 번호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 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보기를 누르시면 단축 번호 설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0번에서부터 9번까지 본인이 이제 설정하시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0번에 지금 등록이 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단축 번호를 설정하고 나서 뒷번호를 누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00이면 00, 01이면 01 형식으로 누르시게 되면 그 해당됐던 그 등록번호로 전화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부분은 이제 이제 9페이지로 가서 무선 인터넷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통신사에서 이용하는 그 3G 데이터망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SK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요금제라고 해서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요금제로 이제 가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올인원 55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무제한이 되는 거고, 그 이하 이제 요금제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양에 따라서 오버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심성이 이제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번호로 이제 와이파이라고 해서 이제 무선 인터넷 이제 이런 예를 들어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천장에 보시면은 이제 무선 공유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천장에 에어컨 옆에 이제 보이실 겁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큰 건물 뭐 커피숍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이런 곳들은 대부분들이 다 무선 공유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곳도 있고 걸어놓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접속만 하면은 바로 이제 쓰실 수 있게끔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왼쪽 화면이 메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메뉴 버튼에서 환경 설정을 들어갑니다. 환경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위에 보시면 무선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와이파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이제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센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켜게 되면은 여기 밑에 보시는 대로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라고 해서 뭐 T 와이파이 존, 뭐 이매진, 올쉐어 이런 식으로 근처에서 잡히는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표시가 된 것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쇠 모양으로 된 것들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셔야지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가 안 잠긴 것들은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설정 간편하게 진행이 되실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T 와이파이 존이라고 지금 이제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겠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네, 비밀번호는 1234에 1234 눌러보시면 됩니다. 연결이 되셨나요? 일단 연결된 신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보시면 와이파이라고 해서 녹색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가 지금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에 상태창에 보시면은 안테나 바로 옆에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와이파이가 연결됐다가 또 한번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인터넷 접속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집에서 이제 컴퓨터 사용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웹페이지를 직접 이제 치셔가지고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네이버라든지 네이트 같은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클릭만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속도라든지 이게 좀 간소화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에 맞게끔. 요거를 이제 PC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완전 풀 버전으로 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밑으로 쭉 내리셔가지고 PC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PC 버전이라고 클릭을 해보시면 집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지금 이제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눕혀서 좀 크게 보시고 싶으시면 이게 스마트폰은 이제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눕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확대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손가락으로 늘었다 줄였다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른 기기, 다시 말해서 노트북이라든지 아이팟이라든지 이런 이제 와이파이가 지원이 되는 모델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저기 벽에 있는 것처럼 무선 공유기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올인원 55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적용이 되시는데요.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별도의 이제 이동 중이실 때 이제 인터넷에 이제 노트북에서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정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부분에 이제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 여기 보시면 하단 부분에 테더링 및 휴대용 핫스팟이라고 있습니다. 핫스팟을 클릭하게 되면은 핫스팟 설정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요. USB 테더링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 연결해서 USB 모뎀처럼 이제 유선형 모뎀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휴대용 와이파이 핫스팟 설정 같은 경우에는 기기와 노트북이나 이제 스마트폰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선으로 연결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대 이제 이 스마트폰에 연결될 수 있는 게 8개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핫스팟을 구성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연결을 끊고 핫스팟을 진행을 할까요? 하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단 부분에 보면 이제 아까는 부채꼴 모양이 이제 흰색으로 부채꼴이 나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제일 상단 부분의 상태바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서
지금 이제 와이파이 핫스팟 사용 중이다라는 안내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게 되면 요거를 이제 무선 공유기로 됐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지 아이팟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하셨던 것처럼 무선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기기가 잡히게 되는 거죠. 제가 노트북 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안드로이드 핫스팟 3345라고 된 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무선 공유기로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인터넷이 되는 기기들은 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다시 이제 휴대폰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음으로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이제 구글 계정을 이제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게 되는데요. 구글 계정은 이제 다들 보통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은 입력을 하고 계실 거예요. 초기에 이제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은 구글 계정 설정이라고 해서 휴대폰이 이제 처음에 부팅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정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메일을 구글 계정으로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걸 이제 그냥 패스해서 이제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수동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드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메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환경 설정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 계정 및 동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계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정이 나와 있는 거고,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계정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구글 계정이 없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구글 계정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계정 추가에서 이제 간단하게 안내 설명이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 계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한글로 이제 이름을 입력하시고 밑에 성을 입력하시고 사용자 이름 부분에는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가 이제 이메일 주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페이지 이제 15페이지에 보시면은 계정 추가 부분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고, 이제 비밀번호의 힌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비밀번호 잊어버릴 때 찾을 수 있게 위한 그 힌트라는 그런 걸 이제 설정을 하고 그 위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구글 계정 추가한 거에 대한 이제 구글의 동의를 이제 동의 절차를 거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계정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계정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면은 구글 계정을 이제 이메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구글 이메일 이제 등록하는 거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전체가 다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페이지를 넘기다 보시면은 Gmail이라고 있습니다. Gmail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메일 계정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된 거고요. 아까 이제 그 계정을 이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메일 내용을 이제 직접 클릭해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메일 이외에 뭐 네이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라고 이제 지메일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메일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트, 네이버, 다음 주로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메일 계정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계정이 있으시다면은 네이버 계정을 클릭을 하셔서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제 순서대로 아까 계정 진행하셨던 것처럼 쭉 진행이 됩니다.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네이트면 네이트, 네이버면 네이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글 계정이라는 걸 말 그대로 이메일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인터넷 웹상에서도 이메일 계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주소 기록이라든지 일정 이런 것들을 휴대폰과 스마트폰과 동기화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록이 여기에 있던 것들이 만약에 휴대폰을 잊어버리셨다고 해도 중요한 연락처나 이런 것들은 구글 계정에 이제 올라가 있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메일은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클릭을 다 해놨고요. 이제 웹메일 주소는 www.gmail.com을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뒤에 이제 페이지 보시면은 이 내용은 이제 20페이지부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제가 지메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그 사용자들이 보냈던 메일 내용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캘린더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이제 일정까지도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스케줄 간단하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스케줄 같은 걸 이제 입력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소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휴대폰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룹 설정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편집 기능도 휴대폰에서 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가능하시고요. 연락처가 한꺼번에 많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연락처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빼놓으셨던 게 있으시다면 엑셀 파일이 이런 일정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맞게 그거를 이제 불러와서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 시키게 되면은 이메일 계정이 여기에도 인터넷상에도 담기고 스마트폰 상에서도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서 이제 별도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됐고요. 동기화는 이제 이메일 계정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그거 이제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 설정에서 이제 구글 이제 계정 및 동기화 부분을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지메일 계정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전화번호나 지메일이나 일정을 동기화할 수 있게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다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시려면은 상단에 나와 있는 자동 동기화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동기화 되는 거고, 이걸 꺼 놓으시면은 본인이 이제 수동으로만 동기화를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동기화 과정이 진행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지메일은 네. 주소록도 그렇죠. 지메일이 자꾸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받은 메일 지우지 않는 한. 네. 그 동기화 해버리면 너무 이 휴대폰에 너무 많은 용량이 들어가 버려요. 용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웹페이지처럼 인터넷 웹페이지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는 것처럼 목록만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파일에 클릭하셔가지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형식이고요. 용량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캐시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미묘한 그런 용량으로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인덱스만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메일 계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요거를 동영상이라든지 mp3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에 옮기고 싶으신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을 못 들으셔가지고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mp3를 어떻게 옮기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 페이지는 2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2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동영상 mp3 옮기기 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처음에 이제 선행 과정이 필요한데요. PC상에서 이제 드라이버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휴대폰을 이제 인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가능하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LG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스카이도 스카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갤럭시를 지금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 주소가 www.samsungmobile.co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책 교재에도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samsungmobile.com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제품 설명과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간단한 설명들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갤럭시 2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2로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이제 모델명이 HW 200 S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제품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관련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자면 키스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삼성에서 이제 만든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PC상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백업 기능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설치해 놓으셔도 초보자분들께서는 바로 이제 이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시고요. 이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시키기에 좀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합 USB 드라이버라고 해서 PC상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인식시키기 위한 드라이버만 설치를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이제 요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USB 이제 저장 장치를 PC에 설치하시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이 외장 메모리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끔 되는 기능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드라이버가 어떤 건지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운영 체제가 지금 대부분들이 이제 XP라든지 윈도우즈 7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안내 메시지와 함께 이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끔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페이지 내용에서 보시면은 그게 이제 진행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여기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쭉 다 설치를 하고 나서 휴대폰을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요 이제 간단하게 지금 연결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드라이브 설치한다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준비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뒷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이제 24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게 상태 표시 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USB 연결됨이라고 표시가 뜰 겁니다. 지금 케이블이 이제 PC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USB 저장소 사용이라는 게 한 번 더 나오고요. 이게 이제 외장 하드로 이제 인식을 시키기 위한 이제 과정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 디스크가 지금 인식이 됐다고 지금 표시가 되게 됩니다. 스캔 없이 그냥 계속이라고 이제 클릭해 주시면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이동식 디스크가 지금 잡힌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게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다 보여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시는 겁니다. mp3도 마찬가지고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뭐 문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드래그해서 그냥 옮겨 놓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폴더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 뭐 비디오라든지 뭐 mp3라든지 문서라든지 본인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시겠죠. 폴더 만드시는 방법 또한 그냥 하나 새로 만들기 해서 폴더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영상이나 파일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 옮기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또 사용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소모가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메모리 및 배터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5페이지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자, 이제 다시 스마트폰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쓸어내리시면 이게 상단바라고 해서 상태 표시창이 이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용 중인 프로그램들이나 이제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 알림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제일 위에 부분에서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G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쓰시는 폰에서 만약에 켜져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가 계속 켜져 있는 동안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배터리를 잡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지 않을 때는 꺼두시는 것이 이제 배터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메뉴 버튼을 눌러서 이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계정 및 동기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계정 및 동기화의 장점은 자동으로 이제 주소록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정 같은 걸 이제 동기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수시로 이제 동기화를 하기 때문에 또 배터리를 약간씩 또 잡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만약에 굳이 동기화까지 할 필요가 없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제하셔가지고 꺼놓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6페이지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시고 나면은 이게 이제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역시도 이제 메모리도 잡아먹어서 이제 시스템을 느리게 할 뿐더러 배터리도 이제 계속 이제 소모를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이제 없애기 위해서 작업 관리자라는 거를 제공을 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에서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작업 관리자가 이런 식으로 작업 관리자라는 갤럭시 같은 경우에 작업 관리자나 아니면은 시스템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표시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인터넷이면 인터넷, 뭐 팀앱이면 팀앱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서 이제 사용을 안 하신다 싶으신 거는 메모리 이제 종료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종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램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페이지 내용은 26페이지입니다. 예, 메모리 정리를 클릭하셔가지고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면 프로그램도 종료가 되고 램의 찌꺼기 파일들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제 좀 더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보통 이제 배터리 갈아 끼우는 게 조금 귀찮으셔가지고 안 갈아 끼우고 그냥 충전만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느리지 이런 생각들 가끔씩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장시간 동안 켜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계속 차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지금 뭐 362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게 뭐 700, 800 이렇게 차게 되면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배터리를 한 번씩 이제 배터리가 다 되면은 바꿔 끼워주시는 게 스마트폰을 좀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충전하실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다 깎이질 않았는데 뭐 한 절반 정도 남아 있는데도 계속 충전을 하시게 되면 그 횟수가 그만큼 깎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시려면은 배터리를 하나씩 이제 교체해 가시면서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잘 이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이제 메모리를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죄송한데 그 앞에 램 관리 들어가기 전에 메뉴가 뭐였어요? 들어가기 전에 메뉴가 이제 환경 설정에서 환경 설정이 아니라 이제 작업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네, 작업 관리자라고. 작업 관리자. 네. 갤럭시 2 같은 경우에는 작업 관리자라고 나와 있고, 이제 다른 폰들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모니터링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실행 목록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좌를 준비를 했던 게 사실은 이제 많은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아직 이제 데이터가 다 모이질 않아 가지고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플 중에서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이제 스마트폰 뱅킹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페이지는 이제 교재 페이지는 27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2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 뱅킹 따라가기라고 해서 지금 이제 국민은행 이제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말씀드려가지고 공인인증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한 번도 이제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해당 은행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한번 하시고요. 하신 상태에서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동기화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그러면 네. 그 휴대폰의 모델명을 삼성 모바일닷컴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동기화하기 전에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mp3나 동영상 파일을 옮기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USB 드라이버라고 해서 PC에다가 휴대폰을 인증하는 그 드라이버를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드라이버가 설치가 보통 자동으로 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되는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면 그 뒤부터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두 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이제 PC 연결하실 때 한 번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SD 카드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게 자동으로 이제 구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USB를 이제 USB 메모리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USB라고 해서 외장형 디스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게 되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파일 형식이 SD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손톱만한 칩을 보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마이크로 SD라고 하고요. 명칭이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SD 카드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휴대폰 살 때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미 들어있죠? 이미 이제 본체에 내장이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내장 용량이라고 해서 그걸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추가로 하실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아까 표시가 2개가 났던 이유가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가 나왔는데 두 번째가 제가 16기가짜리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용량을 확보를 하시는 이유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하시죠. 모자라면 그때 그렇죠. 네, 그렇게 추가를 하시는 거죠. 요즘에 이제 갤럭시나 뭐 이런 폰들도 대부분들이 그 사양이 대부분 고사양으로 나옵니다. 그 풀 HD급 동영상까지도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재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카메라에서 800만 화소급 이게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은 용량이 뭐 기가 단위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시간을 뭐 30분, 1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용량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되는 그 파일 자체도 요즘에는 뭐 MKV라든지 뭐 블루레이급 이런 화질들 보면은 그 화질들이 대부분 뭐 3기가, 4기가, 뭐 많게는 6기가까지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뭐 인코딩 같은 그런 게 과정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바로 넣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용량 추가 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마이크로 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기가짜리까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메모리를 추가하시기 위해서 구매하실 때 제가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메모리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 SD나 뭐 이런 그 항목 중에서 클래스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속도를 얘기하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이제 샌디스크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제조사 쪽에 보시면 클래스라고 해서 CL이라고 해서 숫자가 4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2로 표기된 경우도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무난한 이제 속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이제 읽고 쓰기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클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뭐 삼성 거라든지 요즘에 이제 제품들을 보면 금액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보통 이제 약간 이제 가격대가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클래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스 4짜리랑 클래스 10짜리가 있는데 클래스 10짜리랑은 속도 차이는 거의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속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대는 사실은 몇천 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왕 이제 용량이 큰 게 이제 뭐 2기가, 4기가 할 때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으시겠지만 이게 8기가짜리, 16기가짜리 이제 점점 커지다 보면은 속도가 그만큼 빠른 걸 사용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요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TV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러링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휴대폰에 이제 있는 화면을 그대로 이제 출시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작 내에서 이제 HDMI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옮기시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케이블만 다 꼽으셔가지고 큰 TV 화면에서 바로 즐기시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지금 강좌를 이제 진행을 하죠. 지금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DLNA라는 그 프로그램 국제 규격이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스마트폰들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그리고 노트북, TV 이렇게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존에 보시면은 샘플 형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통제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뭐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TV 화면에 무선으로 띄워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C상에서 띄워 보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PC가 거실에 있는 서재에 있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실 때 PC에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거실에 있는 TV로 옮기셔가지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무선으로? 네,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무선 프린트를 통해서 바로 출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 와이파이 이용해가지고 테더링 해가지고 네. 컴퓨터, 노트북 같은 데서 이렇게 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지방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이 있잖아요. 전화기가 터지는 쪽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럴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에는 네. 테더링을 하는데 3G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통신사망을 빌어가지고 노트북을 와이파이로 잡는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휴대폰은 통신사랑 3G로 연결이 됩니다. 3G로 연결이 되고 얘랑 얘는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화기가 터지는 지역, 스마트폰 상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테더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설정은 3G로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테더링 설정을 하게끔 되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잡혀지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따로 상담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